그냥 단백질이 트렌드다라고 해서 드시라고 한다라면 세상에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단백질까지 먹어야 되나? 왜? 내가 안 먹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분명히 먹고 있는데 왜 단백질을 굳이 내가 또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예 제가 시작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은 충분히 먹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 그렇다면 단백질은 내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굳이 내가 내 몸을 만들기 위해서만 단백질을 드시라고 한다면 안 드실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머리카락, 그리고 여러분의 피부, 여러분의 손톱, 발톱 전부 다 이걸 구성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단백질입니다. 내 몸은 단백질로 만들어진 유기체입니다 하면 네. 맞아. 나이 들면서 단백질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딱 감안하시면 힘이 없어지죠. 점점 얇아지죠. 자, 어떠세요? 단백질 드셔야 되겠죠?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계절이 단순히 바뀌어서 내 피부가 푸석푸석, 머리카락이 푸석푸석 이게 아니라 어쩌면 내가 챙겨야 되는 그 많은 영양 중에 제일 중요했던 그 단백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빠져나가서 이런 건 아닌지 체크하시면서 그래서 단백질 대세구나를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단백질이 사실 내 몸을 구성하는 요소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단백질에 관한 언론 보도도 굉장하고요. 네. 해외 유수 기관에서는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는 걸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미국 농무성, 미국 국립보건원, 유럽 식품안전청에서까지 그러니까 충분히 그냥 권장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양을 먹어야 된다는 걸 아예 권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단백질에 관한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 국내 60세 이상만 보더라도 근데 근육은 아무리 잡으려고 애써도 힘을 쓰지 않으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억울한 건 지방은 없애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네. 얘는 쌓인다는 거예요. 맞아요. 100세 이상의 시대에 건강하게 사시려면 단백질 섭취는 필수고요. 100세 시대의 자산은 근육, 근육을 키우려 운동과 단백질은 꼭 드셔야 되고 삶의 질이 어찌 보면 근육이다 그러면 단백질은 반드시 드셔야 돼요. 그럼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에너지를 쓰고 힘을 쓰고 움직이려고 하면 우리의 근육들을 다 쓰게 되죠. 그런데 왜 나이 먹을수록 자꾸 팔다리는 얇아지고 예전에는 이렇게 뭔가 번쩍했던 그런 기운들이 없어지고 배만 나오게 되는지 그래서 영양을 챙기려고 뭐 고기나 여러 가지를 먹게 되면 지방까지 같이 먹게 돼서 내가 이랬나 봐라고 제대로 못 챙기셨어요. 자, 그런데 반드시 먹어야 된다. 슬슬 이제 그러게 내가 옛날 같지 않아. 그러니까 얼굴에 낯빛도 사실은 그렇고요. 맞아요. 우리가 뭐 일명 콜라겐을 이야기할지라도 그게 사실 만들려고 하면 단백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재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은 사실 뭐 우리가 상당수 수분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수분을 제한 나머지의 대부분은 또 우리가 단백질이다라고 보시게 되면 정말 생명의 근원은 단백질이다. 아주 어린 유아, 영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몸의 필수 구성 요소로서의 생명의 근원 단백질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항체를 만들고요. 심지어 아이들 성장할 때 뭐 호르몬부터 맞아요. 우리의 성을 결정하는 그 호르몬도 전부 다 단백질이 근원이고요. 세포며 우리가 소화하는 그 모든 하나하나 효소까지 내 몸을 근육 다 결합하는 조직까지 이 하나하나의 근육까지 이 모두의 근원이 단백질인데 여러분이 지금 잘 먹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평균 우리 어른들, 노인의 여성 평균을 보니까 네. 단백질의 섭취 부족량이 하루에만 해도 15g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것도 식사를 다 하고 난 뒤에도 네. 15g이 매일매일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단백질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딱 검색해 보시면 찾아보세요. 이래서 안 되겠구나. 자, 그러면 단백질을 섭취하실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드셔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대다수 단백질 어떻게 먹냐면 오늘 회식하듯이 오늘은 고기 먹는 날. 네. 오늘은 뭐 작정하고 고기 한번 먹어야겠다. 나가서 막 외식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돈이 아까워서 아니면 내가 드린 돈이 얼만데 그래서 일주일에 한 이틀 열심히 먹었어요. 그러면 이 정도면 충족된 거 아닌가요? 근데 드시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고기를 먹는다고 먹었는데 옆에 걸 아무리 잘라내고 먹어도 이게 단백질이 쌓이는 건지 다른 것들이 쌓이는 건지 그리고 한 이틀 먹으면 이거 되는 거 아닌가요? 바짝 채우면 그게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역시나 그렇게 먹는 거는 쌓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 단백질이라는 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절대 내가 먹은 걸 남겨놨다 다음 날도 쓰고 다음 날도 쓰고 재활용이 되지 안 않아요. 돼요. 매일매일 꾸준하게 일정량을 계속 먹어줘야 된다는 거. 이게 쓰고 남은 거는 계속 배출이 되고
그날을 계속해서 리필하듯이 이렇게 써주는 게 단백질이라는 성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일 먹어줘야 되지 오늘 몰아먹기는 절대 단백질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이에 따라서 단백질의 양은 감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이제 30대를 넘어가면서부터는 나이에 따라 단백질이 쭉쭉쭉쭉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 한국 노인 2명 중에 1명 단백질의 섭취 부족도는 점점 더 격이 더 벌어지고요. 여자분들이 더 심해요. 맞아요. 그래도 네. 남자분들은 바깥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라도 챙겨 드시게 되고 아니면 나이 들수록 운동을 하면서 네. 뭔가를 들고 다니면서 드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식사를 드셔도 남은 반찬 물에다가 뭐 그냥 이렇게 김치 이렇게 뭐 다 하시잖아요. 이러면서 나 먹자고 고기 구워서 뭐 계란을 막 많이 삶아서 매일매일 못 드시다 보니까 점점점 격차가 벌어지고요. 나이가 드실수록 더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즘 들어서 이 단백질을 파우더 형태로 그래서 많이들 찾고 네. 계시는데 트렌드를 제가 미리 하나 알려드린다면 그러니까 어차피 고기로 먹자고 하니 그 돈도 만만치가 않고 매번 고기로 먹으려고 하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포화지방이라고 한 내가 원치 않은 지방들이 따라오는 경우가 맞아요, 또 이런 맞아요. 트랜스 지방이 많아지게 되고 또 이걸 매일 음식으로 만들어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여건이 또 여의치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포화지방이라서 그러면 좀 생선을 구워볼까 하는데 하루 이틀 구워도 이 향기나 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매일매일 챙기시기는 어려운데 그냥 하루 바짝 네. 그게 계속해 쓰이지 않고 배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챙겨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은 단백질이 이렇게 타서 드시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것도 제품마다 다 차이점이 있거든요. 우리가 왜 동물성, 식물성을 꾸준하게 잘 섞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균형 단백질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대다수가 뭐 채식만 하신 분들 그러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물론 채식이 가지고 있는 식물성 단백질도 되게 좋아요. 그러나 예, 동물성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장단점이라는 게 있는데 동물성 단백질 드시게 되면 그 안에 영양가가 더 높아요. 그리고 더 빠른 시간 안에 내 몸을 쓸 수가 있고 그 안에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그다음에 식물성에는 또 불필요한 우리가 원치 않은 지방은 빠지고 나트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균형 잡혀서 여러분이 고루고루 드셔주는 게 너무나 좋은데 자 그렇다면 또 우리가 또 걱정하는 게 유청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아니 가끔 뭐 우유 드시고 나하고 안 맞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유청을 잘 걸러내는 게 또 기술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제품 안에 WPI라고 해서 네.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유청을 분리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필요한 단백질들만 순도 높게 여러 과정을 거쳐서 어쩌면 윗단계에 있는 것들을 썼다는 게 바로 유청을 분리한 단백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순도 높게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드셔야 되는 거잖아요. 내 몸을 구성하는 이 단백질을 만드는데 아미노산이 20가지가 필요해요. 네네.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장점을 싹 사용할 수 있는 균형 단백질로 받아보시는 거고 특히 이제 우리가 BCAA라고 해서 필수 아미노산이 한 가지가 아니라 3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4,000mg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2가지 맛으로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균형 잡혀서 식물성, 동물성 5대5로 심지어 BCA 필수 아미노산 9가지라고 할 수 있는 그중에 BCAA가 3가지 다 들어가 있는 네. 4,000mg.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드시게 되면 대상이 정말 잘 만들었구나. 자, 그런데 단백질 일일 섭취량이 얼마냐면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양 한국인이 일일 부족한 양이 15g이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일일 섭취량을 드시게 되면 하루의 권장량을 초과하는 거예요. 심지어 네. 20g을 같이 드시는 거예요. 2포를 드시면. 그러면서 단백질의 함량을 167%나 채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시죠? 채우고 나서 불필요한 건 빠져나가니까 이왕이면 가득 채우시고요. 그리고 5대5의 비율을 맞췄는지 그리고 아미노산, 그 필수 아미노산도 4,000mg이다. 3가지 종류, 류신이라든지 발린이라든지 이소류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지 보시면 역시 대상의 그 브랜드구나를 아실 거예요. 그럼요. 우리 몸은 정말 신기하기 때문에 이런 필수 아미노산까지 다 포함해 20가지 아미노산이 없으면 사실 단백질이 안 만들어지거든요. 네. 이 중요한 것들을 종합해서 여러분 선택하시면 균형 있는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2가지 맛을 선사해 드릴 텐데 이 파란색은 플레인 맛이고요. 이거 호주차의 맛, 약간 녹차의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이 2가지의 맛을 한 번 드실 때 이 2포를 물에 타서 드실 건데 이게 또 드시는 방법이 요령이라고요. 뭐 물의 양은 120에서 150ml를
냉수도 괜찮아요. 그럼요. 저는 뭐 우유 이런 거 섞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굳이 칼로리를 올리실 이유가 없고요. 맞아요. 그래서 냉수에 왜 예. 우리 아침에 커피 드시는 거 있잖아요. 그 종이컵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딱 그 정도의 양을 일단 물과 함께 넣으시면 얘가 유청 분리 다 돼 있고요. 또 식물성 단백질 다 들어 있고요. 너무 잘 녹아요. 그래서 원하는 기호에 따라서 저는 연하게 해요. 저는 진하게 해요. 그리고 또 저는 우유 넣는 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원하는 취향에 따라서 드시면 돼요. 네, 제가 지금 실제 방송 중에 지금 다 직접 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요령이 집에 정수기 쓰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물 한 컵 분량 딱 터치하면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딱 고양 정도. 그러니까 아주 연하게 드신 것보다 약간 한 컵 분량 딱 눌러놓고 두 포를 드시게 되면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백질. 꼭 먹어야 되는데 맛이 없을 거란 생각은 접어두시고 제가 지금 플레인의 맛으로 지금 두 포 1일 양을 한번 제가 사용을 한 건데요. 물에도 겁나 잘 녹아요. 금세 녹았어요. 네. 자, 요거 어떤 맛이냐면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아이들 분유 탔을 때 약간 그 느낌이 좀 난다고 보시면 돼요. 술술술 내려가는 거. 그런 입자 좋은 것들 찾으셨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맛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처음에 단백질 하면 좀 입맛이 안 맞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연한 콩물의 맛 같기도 하면서 분유의 맛이에요. 그래서 이 플레인 맛도 괜찮고 녹차의 맛이 나는 호지차 맛도 괜찮고요. 호지차 네. 맛은 훨씬 더 깔끔해요. 그리고 녹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순수한 느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맛을 플레인으로도 호지차로도 골라 먹을 수 있잖아요. 한 가지만 먹으면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바꿔서 드세요. 그러니까 진짜 여자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나 혹시 뭐 안 그래 어렵게 나 살 뺐는데 혹시 나 살찌는 거 아닌가? 그거 제일 걱정하시죠? 이걸 진짜 많이 걱정하셔서 네. 제가 아예 그 부분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단백질은 워낙 정해진 칼로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 먹어서 뭐 살이 쪄 이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냥 새끼 식사를 다 하시되 그 중간중간에 뭔가 좀 막 당길 때 있잖아요. 네. 그런 중간에 약간의 간식 개념으로 먹어도 단백질 섭취가 저는 딱 적기라고 봅니다. 그렇게 섭취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몸에 쌓이지 않는다는 성격이 있다는 걸 모르신다는 거예요. 탄수화물의 경우는 과다 섭취하게 되면 탄수화물이 나중에 지방으로 바뀌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지방도 과다 섭취하게 되면 그 지방 자체가 또 축척이 되거든요. 그러나 단백질은 쓰고 남은 단백질은 분해가 되고 이후에 땀이나 소변이나 이런 걸로 다 배출이 되고 그날 계속 리필하듯이 꾸준히 정량을 균형 잡히게 넣어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단백질의 섭취. 질입니다. 자, 여러분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건강기능식품의 단백질 일 섭취량이 12g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저희가 공개하고 있는 마이미래 뉴 프로틴은 식약처에 권장하는 단백질 제품의 요건 중에 일일 섭취량 두 포 드시면 20g이죠. 167%를 충족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네. 167%가 아니라 고함량을 맞춰서 유천단백, 우유단백, 특히 WPI라고 해서 아까 유청 분리했잖아요. 5대5의 균형을 맞췄다는 게 진짜 높은 점수를 받아야 그럼요. 되는 동물성, 거예요. 식물성이 좋은 네. 점들을 5대5로 비율을 딱 맞춰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TV홈쇼핑의 방송 제품 중에 최고 수준의 20g을 담아드렸습니다. 네네. BCA 이거 너무나 중요하죠. BCAA, 나 공부 좀 해봤는데 이거 알아야 하시잖아요. 필수 아미노산 종류 중에서 근육을 만든 이 세 가지가 다 쓰여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것도- 심지어 4,000mg을 매일 드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담아드렸고 그 밖에도 이제 여기 대표 기능성으로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근육의 결합 조직과 효소, 호르몬, 항체 구성, 필수 영양소를 만든 이 중요한 기능 외에도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B6, 나이아신까지 이렇게 종합적인 건강 관리 같이 하실 수 있는 최다 기능성을 담아드린 거죠. 그러니까 6가지 네. 조원료가요. 15가지 기능성까지 최다의 기능성 그리고 함량도 보시면 167%의 그 단백질 함량까지 이러니까 한 포를 드셔도 똑똑하게 대상웰 라이프죠. 그러니까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백질에 대해서 어머 이런 세상이 있구나를 다소 이해를 못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계속 꾸준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아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어차피 단백질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제대로 만났다는 생각이 딱 드실 겁니다. 단백질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브랜드를 선택하시고 균형 있게 선택하시고 꾸준히 드셔주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